안녕하세요. 북한 딸주민 통일교육 강사 조혜기입니다. 오늘 북한의 실상을 가져왔는데요. 북한의 실상에서 먹차는 남북한 비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실상, 그리고 마음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갈 건데요. 남북한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다 아는 건데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치체제는 북한은 3대 세습과 1인 독재 체제, 거기다가 경제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경제고요. 사회 문화를 보면요. 우리는 자유를 보장하고 진짜 인권이 보장되는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면 북한은 조직적 통제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사회문화 체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총소득 남과 북의 국민총소득 2023년 비교를 보면요. 30배의 차이가 있는 정말 하늘과 땅이죠. 결국은 그거 비교뿐 아니라 남북한 비교할 거는 정말 많은데 인구도 북한이 2배가 우리가 2배가 많고 북한은 절반 인구 2,500만에 5천만 그리고 지하자원은 북한이 좀 더 많고 보고 거기다가 자유가 없는 북한 어떤 게 없는지 아세요? 여행에 대한 자유,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라면 대한민국은 어때요? 무엇이나 자유롭죠? 여권도 세계에서 이름 있는 여권으로 온이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여권이고요. 직업도 내가 가고 싶은 내 취향에 맞고 내 적성에 맞고 내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오늘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거주 이전할 수 있고 종교도 수많은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삶이라고 볼 수.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위더라고요. 191개국을 무비자로 가는 195개를 가는 싱가포르가 1위고요. 우리나라가 191개국을 가서 3위. 근데 북한은 몇 위인지 아세요? 북한은 41개국 갈 수 있는 96위입니다.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알 수 있죠. 아니 3위에서 96위 천지 차이라는 것은 여권 하나만 비교해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 주민의 두 번째로 북한 주민의 실상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김정은이 등장 딱 하면서 대대적으로는 건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치적을 좀 쌓아서 주민들이 뽕을 끌어내야 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설이 솔직하게 말하면 평양만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방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영을 할 수 있고 활동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주민들 간의 계층별 격차가 상당하게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차이가 너무 지금 북한 하면 본인들은 뭐라죠? 평등한 나라를 말을 하는데 절대 평등하지 않은 부유층과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흥 상류층이 등장하는데 그 신흥 상류층은 권력과 결탁해서 북한에서 권력과 결탁해서 북한의 진짜 상류층, 돈주가 되는 상류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상류층이 있는가 하면 빈곤층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북한의 현실 정말 안타깝고요. 거기다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2023년도에 나왔는데요. 6,351명의 탈북민들을 조사해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식량 배급 경험 없다는 것이 72.2%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배급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거기다가 무임금 충성페이, 거기다 직장의 식량 배급비 노임 지급, 한 번도 노임이란 걸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50%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북한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사이가 격층별 차이가 너무나도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넥타이맨 꽃제비 들어보셨죠? 외교관도 3,000원, 단돈 3,000원 받아갖고 하루 월급을 사는 결국은 외교관도 구걸질해야 되는 외국에서 이것이 북한 사회의 모습이고요. 가장 권리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가장 밑바탕의 권리 문제가 뭐냐? 노동에 대한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국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제 로임이 3,000원이었거든요. 0.3달러.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옛날 그 일제 때를 경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제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 일제 때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못 사는 제도를 우리가 지켜서 뭘 하냐? 차라리 확 망해버리면 러시아에 먹히든 중국에 먹히든 한국에 먹히든 미국에 먹히든 지금보다 더 못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데 이 나라를 지켜서는 뭘 하느냐? 그러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신뢰하고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스스로를 구호를 만들고 내 스스로,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해서 장마당에 나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또한 경제인한 속에서 에너지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겨울 난방도 자력갱생, 거기다가 평양과 지방은 전기를 공급하는 시간들도 다 차이가 있고요. 거기다가 밤이면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이면 없어집니다. 밤이면 사라지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밤에 보면 섬처럼 보여요. 북한 땅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말 이런 마음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게 최근에는 삶의 한 부분으로 한류가 녹아듭니다. 한류가 대한민국에 대한 동족의식, 그리고 의식,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의식 변화를 가져왔고요. 문화 형태의 변화,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과 대리만족. 예를 들면 꽃보다 할배가 북한 땅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아니 대한민국은 저렇게 할배들도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데 우리는 왜 못 다니지? 하는 북한 주민들의 욕망이 그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곳을 가고 싶어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북한 사회의 삶의 한 부분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런 삶의 한 부분으로 너무나도 북한 사람들이 의식 변화가 일어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됐죠? 한류 문화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합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여기다가 평양 문화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은 대부분 다 한류를 겨냥했는데요. 거기서 참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빠라는 말을 자기 오빠가 내놓으면 오빠라고 못 쓰는, 그래서 게레마를 쓰면 6년, 유포하면 10년이라는 감옥에 보내겠다. 그래서 오빠야 금지법으로 정하는 평양 문화보호법은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다 박탈시키고 입 닫고 살아야 되는 북한 주민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솔직히 북한 주민, 저도 북한에서 살 때 인권이란 말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고 인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다 침해되고요. 결혼, 직업, 거기다 학업, 배급의 차별, 거기다가 식량을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말 합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 배우자. 둥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배급을 식량으로 힘들어져야만 목을 걱정만 하지 딴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요. 사람들을 잡아서 구금하고 고문하고 처형의 일상화가 북한입니다. 거기다가 세계 속에서 외국인 납치 문제, 억류가 다반사로 이루어진 것이 북한이고요. 이동과 거주, 여행의 자유가 다 제한되는 것이 북한의 모습. 그래서 이런 인권 실상이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탈북민들 34,000명의 탈북민들이 목숨을 내놓고 탈북을 선택해서 자유를 찾아옵니다. 진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없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해서 탈북했고요. MZ세대 탈북이 지금 현재 중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세 번째가 마음의 통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 탈주민들, 원전 통일이라 하는 북한 탈주민들이 탈북 동기나 가정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열망, 자유를 찾아오는, 목숨을 내놨다는, 자유를 찾아왔다는 열망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탈북민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실제는 북한 탈주민들이 34,000명이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소통 차이로 북한 이탈주민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통일했을 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한다면 불면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면 겪을 문제들을 미리미리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통일했을 때 정말 사람 영토의 통일, 체제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통일을 정말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통일되면 겪을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식당에 가면 우리는 식당 간판이 브랜드화가 돼 있죠. 근데 북한은 재료가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계산국집이 유명해서 대부분 집들이 다 계산국집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할머니 뼈감자탕집, 할머니 순댓국집,
엄마선 칼국수, 엄마선 김밥, 거기다가 마약김밥.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이걸 도대체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이거 진짜 좀 공포스러운 생각도 들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이에요. 그래서 북한사투리 그대로 쓰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핸드폰을 끄라는 말을 죽이라고 해갖고 택시 아저씨를 놀래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모르면 어때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국 와서 진짜 놀랬던 거는요. 헤어질 때 인사말이었어요.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떡하죠? 네, 나중에 밥 같이 먹자. 야 나중에 점심 먹자.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 나중에 밥 먹자, 저녁 먹자, 점심 먹자 이런 얘기를 해서 약속을 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들 어때요? 헤어질 때 그냥 인사말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온다면 이런 상황이 인사말인 줄 모르고 약속인 줄 안다면 인사말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때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차이를 서로 문화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나갈 때 마음의 통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원전 통일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34,000명의 삶도 좀 잘 이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 탈북민 말한 낙지덮밥은 무슨 덮밥일까요? 오징어 덮밥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를 낙지라 부르는 이런 북한의 북한 주민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문화 차이를 공부하고 학습할 때 마음의 통일, 서로가 갈등 없는 통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편견을 좀 없애고 진짜 많은 편견이 있지만 남한 주민과 하나가 되는 가정, 우리가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고 영토의 통일, 체제의 통일보다 사람의 통일을 좀 중요시하고 단절된 우리 우식의 통일이 좀 이루어지는 그날 이 빨리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